정치권 막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막말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고를 했지만 야당은 입이 무기인데 입을 틀어막으면 되겠느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는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또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세월호 괴담 피해자라고 하면서 무슨 이상한 해명을 했는데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막말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말 이제는 재발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차명진 전 의원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지요. 차명진 전 의원을 선지자에 비유하면서 야당은 입이 무기인데 야당 대표가 입단속이나 하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렇게 또 엄호를 했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특위원장은 이렇게 막말이 계속되면 앞으로 공천에서 감점을 주거나 부적격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약발이 먹힐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을 적절하게 지휘하고 또 관리하지 못한 이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하고 싶은 말씀 돌이라도 던지시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을 맞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럴 각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또다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 황교안 대표 이번에는 좀 상당히 의지가 읽혀지는 그런 표정 아닙니까? 저런 의지를 좀 진작에 보였어야지요. 사실은 계속 막말이 이어졌는데 2월 달부터 거의 쉼없이 이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 전에 경고할 때는 심사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마침 지금 신상진 신정치 추진위원장이 얘기한 것이 공천에 감점을 주거나 공천에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상당히 막말을 하는 것들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지지자를 결집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김문수 지사가 차명진 전 의원 보러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야당의 지지자만도 못한 지금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공천에 있어서 중대한 피해를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당에서 의결하면 제가 보기에 막말 바로 끊깁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는 아셔야 할 게 지금 특히나 5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지율 격차가 근 4%까지 오차 범위 내로 좁혀들었다가 지금 다시 17%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뭐 잘한 일이 있나요? 잘한 일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잘못하는 핵심에 지금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고 있는 문제하고 이렇게 막말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김문수 씨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를 선지자라고 이건 뭐 경강부회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종근 실장, 그런데 왜 김문수 지사는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좀 궁금한데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명진 전 의원은 그렇다 치고 네. 김문주 전 지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어쨌든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전 지사의 사실은 개파 의원으로서 또 예. 사실 지금까지도 어쨌든 굉장히 보좌를 하고 거의 뭐 보스라고 할수 있죠. 김문수 TV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또 참여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운명을 같이 했던 그 자기 개파 의원에 대한 배려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예.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표 체제를 하면서 상당히 어쨌든 한국당은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차기 사실 대권 주자로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한 명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예. 뭐 홍카콜라를 넘어서 이제 유시민 유시민 현 이사장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한국당의 비판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 예. 김문수 지사도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 근데 목소리를 내는 어떤 계기가 좀 필요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차명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생각이 다르다. 차명진 의원이 뭘 잘못했느냐. 이 발언은 보수의 또 우파의 어떤 발언으로서 적합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므로써 사실은 그 황교안 체제에 대한 각을 세우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한 번씩 이렇게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의 하나의 어떤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준, 그렇게 보면 차명진 전 의원이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말에도 분명히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뭐 여러 차례 김무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태극기 부대 예. 행사에서의 무대 발언이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좀 우파 쪽에서 좀 더 많이 나간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있었고 예. 그래서 현재의 자기 포지션인 자체가 사실은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교안 대표 들어오면서 더 없어진 상태에서 그나마도 자기 블록 내에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도맡아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차명진 전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으로 보면 상당히 고맙고 자기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이 되는 사람이 당내에서 상당히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데 스스로가 말하자면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한교안 대표는 검사장 출신이고 이분들은 사회운동을 했던 동지적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당내에 같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지 문화적 차이들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가지고 갈 스탠스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다는 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파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의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한교안 대표가 상당히 세게 징계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같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섭다는 뭐고 우습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교안 대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계파에 이해관계 없이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센 징계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여전히 한교안 대표 마음속에는 저 차명진과 김문수는 좌파 운동권으로 볼 수 있는 지점도 여전히 극복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어떤 과거 경험, 예를 들어 한교안 대표가 임종석 얘기하듯이 예. 차명진과 김문수에게도 그런 생각과 색깔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차명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당내의 징계는 물 징계였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 무서워할 게 있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양면적 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정의당 아주 날카로운 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포기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어디에도 경제와 민생의 절박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를 이용해서 정부 여당만 비난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말뿐이고 정작 주장하는 것은 막말 퍼레이드와 자신들의 정략뿐입니다. 세월호 막말로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징계 처분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SNS에 자기 합리화와 억울한 호소로 가득 찬 막말을 또 올렸습니다. 자기 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에게 인격살인을 저지르고도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고 일주일도 채 안 된 채 막말을 일삼는 차 의원을 보자니 징계를 징계가 아닌 훈장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징계가 너무 약해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 지금 그런 비판인 거죠? 네, 사실 차명진 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세월호 관련해서 4억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SNS 활동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 옛날에 처음에 했던 그 말과 같은 기조를 이어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생각합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오면 매를 더 버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SNS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글에 대해서 6월 4일에 쓴 그 글에 대해서 좋아요와 그다음에 이제 뭐 하트 표시 이런 거를 누르신 분들이 1,3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댓글이 130 몇 개가 달려 있는데 대부분은 다 차 전 의원을 지지하는 댓글이었고요. 힘내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견지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었나. 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개파 뭐 의원을 만든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황교안 대표의 언행 불일치가 또 이번에 그 이유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막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 개인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표로서의 뭐 징계나 그 당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말씀하신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하고 실제 그 대우하는 것 혹은 실제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뭐 말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차명진 전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지만 또 우리 MBN에서도 여러 번 같이 활동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지난번 망언하고 방송 중단했을 때는 통화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혹시 전화해 보셨나요?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연락이 안 되고요. 전화 안 받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톡이나 SNS로 연락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철 의원. 예. 지금 쭉 이렇게 패널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분석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해주십니다. 최 의원은 왜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당내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내에서 나오는 소음도 걸러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소음을 갖다가 다 들어줘 버리면 결국 소음 공해가 자꾸만 밖으로 퍼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음을 한국당에서 집 밖으로 자꾸 세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결국 층간 소음 때문에 지금 그 아래층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국당 혼자서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못하고 계속해서 집안 싸움이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뭐 김문수 지사님 층간 소음이 괜찮은데 왜 밑에 집이 난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웃하고 같이 못 살겠다는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당이 견뎌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음이 자꾸 아래층으로 옆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옆집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경찰이 쳐들어오게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혁규 관장. 네. 말씀하시죠. 네. 일단은 뭐 차명진 전 의원이 그 헝가리 사고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 결집으로 소송의 한 전략으로 또다시 망언을 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망언자도 망언자들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당 지도부의 대처 미흡이 더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계속되는 망언과 막말에 대해서 무기력한 구두 경고만 남발했던 것이 결국은 여기까지 한국당 스스로 화를 키우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광주를 다녀온 뒤에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단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 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의 막말, 또 한성교 사무총장의 당직자에 대한 막말과 이제 기자들에 대한 막말까지 계속 겹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이런 막말을 해놓고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 이 막말자들을 감싸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결국은 오늘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초강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렇게 강한 징계의 의사를 표시한 게 다행이긴 하나 막말의 해당자 중에 하나인 한성교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둔 채 과연 이 강한 경고 조치가 진정성이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의구심이 좀 남을 거라고 보고요. 황 대표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한국당을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이끄는데 올바른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대체로 보면 지도부가 방관하고 또 막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천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신상진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막말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막말로 볼 거냐 이걸 정하는 것도 혼란한 문제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대표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정말 정하든지 적어도 공천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 전체의 피해로 오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대표가 적어도 이러이러한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막말이고 당의 피해가 오는 것이고 나라의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자라고 해서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결할 수 있으면 그거를 당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황교안 대표께서는 아마 지금은 다음 총선에 대한 준비조차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갈 때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은 민생 포기당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유한국당 공격 안 해도 국민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야가 모여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여당의 대통령도 말할 거 없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계속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전국을 정상화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권당 원내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좀 냉정하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나름 뭐 미팅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도 안 되니까 속상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원래 집권당 대표는 항상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얘기하셨는데 5.18 망언도 그렇고 의총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우려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 우려를 뛰어넘어서 정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말이 그동안에 당에서 정리할 당의 룰에 따라 따를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은 나는 전혀 그게 개입될 생각이 없다, 의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뭐 신상진 위원장이 신정치 혁신특위 위원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다 압니다만은 결국 총선에 가까이 가면 어떤 사태에 이르자 하면은 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 선거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의 지금 김문수 전 지사 얘기한 것처럼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한편으로 막말일 수 있다. 날카로운 칼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은 막말이 되고 어떤 것은 여당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당의 이로운 것인가에 대한 구분이 참 모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면이 갈수록 이런 정당성 자체를
없을 것이라고 보이지고 마지막에 가서 신상진 위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끝까지 공천을 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아무 국회의원도 믿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건 평론가. 네네. 지금 그 차명진 전 의원이 글을 올린 거 보면 나는 당에서도 쫓겨났고 그렇게 썼거든요. 네. 당원권 정지 3개월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감수했으면 오히려 다음 총선에 기회가 더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차명진 의원의 어떤 심정을 보면 거의 이판사판 느낌이 들어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비판받는 오히려 대목이거든요. 손방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든 3개월이라는 건 금방 지나가고 사실 공천 심사는 좀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심기일전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짜 아픈 건 아까 노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4억 1,000만 원의 손배소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미 아픔이 있잖아요. 전교조 명단 공개로 한 수억 원의 억대에 걸친 그런 이 손배소에 걸려서 거기에 대해서 가게가 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있어도 가족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그 소회를 좀 있더라고요. 지금 차명진 의원한테는. 예. 그 부분이 지금 도리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도리어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한테 한번 되묻는 내가 이런 어떤 공경에 처했는데 지지자들한테 나 이렇게 공경에 처했어요라고 묻고 싶은 어떤 심정이 욱한 심정으로 지금 약간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심정을 이성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아까 이렇게 어느 범위가 말실수고 예. 어느 범위가 사실 막말이냐. 막말이냐.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경우 PC 운동이라고 해서 예.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잖아요. 그건 딱 4가지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 성적인 젠더의 부분 갈등 또는 계층 간의 갈등 또는 지역 간의 갈등 또는 이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은 올바르지 않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하자. 이게 네.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상식선에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수위 금기시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계층 간의 또 지역 간의 또 성적인 부분, 그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부분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 정치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말자. 이것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절실한,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금도는 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충분히 좋은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도의 정리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고 있냐. 누가 그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사실은 이 비관적이시지 않나요? 사실 지금의 막말론도 어디까지나 막말이냐라는 것도 좀 봐야 돼요. 모든 발언들이 모두 다 막말이냐. 사실 지금은 무슨 말만 해도 전부 다 막말이에요. 근데 그게 뼈 아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까지 나섰지만 그 정도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오랜 동안 사실은 집권 세력으로서 있었겠습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걸 해내면 지도자고요. 그걸 해내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항상 이럴 때 국민들이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